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SK 바이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였나요? 영상 남겨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쪽과 외인의 수급, 자, 물론 여기에서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에 개인보다는 일단 이 기준 자체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상승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줬을 때 또 외인이라든지 개인이 상승을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가 기관과 외인 쪽에서 같이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상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SK바이오팜 시간에 약간 밀렸습니다. 이건 뭐 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기관과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자리를 다시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잡는 자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잡는 이 모습, 자,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잠깐만요. 이게 좀 너무 크죠? 글씨가 좀 줄일게요. 네.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면, 자, 드려볼게요. 말씀을 드려보고, 자, 여기 이렇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차트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를 확인해보고 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급을 확인하고 왜 수급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라는 것도 확인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이후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 영상 이후에 거래의 일이죠. 그럼 캔들도 여기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했죠. 매수는 들어갔으나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를 모습을 보시면 돌파가 나오지 않고 밑에 있는데 올라오는 모습. 자, 볼게요. 올라오는 모습에서 고점이 얼마죠? 19만 5,500원. 저는 19만 5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9만 5천원에 대한 부분이, 자, 약간 뭐 500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를 돌파를 못하고 저항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죠. 밀린다. 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차트에 대한 부분만 본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트는 가장 마지막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업적, 재료, 내용, 그걸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까? 근데 뉴스만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재료이냐, 딱 봐도 이건 거짓 재료다, 이걸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 이걸 맞춰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도 지수가 올라간다, 뭐 미국장이 올라갔네, 뭐 이렇게 보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면 뭐 환율도 보고, 그쵸? 여러 가지 뭐 선물 지수도 보고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수급은 봐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내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중장기를 본다 하더라도 이 수급과 위치와 여러 가지를 보면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자, 차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재료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본다. 그쵸?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이버 창만 딱 열어보면 바로 나오는 뉴스, 뭐 공시 이렇게 우리가 공짜로 물론 뭐 증권사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8월 14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후 첫 실적입니다. 자, 2분기가 578억 원 적자. 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 인제 시작인데 당연히 적자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그쵸? 귀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꼭 귀에 건다고 코걸이가 귀에 건다 그래서 귀걸이가 되나요? 코걸이는 코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코걸이면 코걸이지 귀에 건다 그래도 귀걸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쭉 상승을 해요. 상승하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실적이 좋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실적이 좋으니까 무조건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장 이후에 적자야. 상장되면 뭐 연구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냐. 당연히 적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걸이에요. 이렇게 걸면 실적에서 어떻게 이거는 그냥 실적이 아니고 다른 내용 뭐 이렇게 변화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적이 이러하니까 못 간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됐던 게 뭐죠? 예, 시젠 아닙니까? 시젠. 저한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그냥 익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근데 대부분 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실적을 보고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엄청난 상승 50만 원 뭐 시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또 하락을 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갑자기 엄청난 실적이 좋아지고 갑자기 여기에서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폭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직원들이 뭐 이 내용 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워낙 유명한 내용이고 지금 뭐 10억 이제 제가 알기로 뭐 10억에서 뭐 이제 3억에 대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뭐 당연히 저 같아도 나오죠. 예, 저 같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것은 과연 주가에 영향이 있냐 없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14일 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뭐 언제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14일 날 나왔습니다. 14일이면 이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부터 기관과 외인이 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자 볼게요. 차트상으로 볼게요. 이때 이제 실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과정에서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으면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 실적이 안 좋으면 빠졌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이 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실적 시즌이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단기간에 어떠한 하락을 부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차트와 여러 가지 기술적 그런 게 아니라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만 보면서 우리가 매매하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하고 그쵸? 특히 뭐 이번 아까도 말씀드린 뭐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하고 쭉 잘 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누군가 계속 올려줬던 이 주체가 누구고 털었던 게 누굴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지금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죠? 이런 부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전에 어떠한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는다. 캔들에 대한 부분과 점상에 대한 부분만 보여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렵다. 그럼 결론이 뭐죠?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 굳이 올라오면 좋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최근에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 뭐죠? 이거예요.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까?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확인되는 부분을 이용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참 지금 이 상황에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30분 봉에서도 보시면 제가 예전에 설정해드린 한참 전에 설정해드린 이 라인대죠. 이 색칠한 부분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연장해 볼게요. 네, 이렇게 보고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일을 흐름을 좀 볼게요. 캡 상승. 여기 이 자리를 바닥권에 있는 자리를 잘 지지를 해줬어요. 빠졌다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갭을 띄우죠. 갭을 띄우니까 상당히 강한 힘이 들어오고 안착을 해주는 모습. 며칠 동안에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걸 매매하는 것보다는 올라오고 나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밀리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잘 보세요.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꼬리를 달고 지지를 해주죠. 근데 여기 밀려요. 밀리니까 그 밀리고 나서 다음 캔들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죠? 제가 설정한 라인을 밀고 나서 그 라인을 정확하게 어떻게 저항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항받는 캔들에 대한 가격을 좀 볼게요. 이거죠. 고점이 189,000원입니다. 제가 설정한 금액이 얼마죠? 189,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가가 얼마인지 보시겠어요? 186,500원입니다. 제가 설정한 금액이 186,500원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 박스권의 움직임. 다음 종가. 얼마죠? 188,000원입니다. 올라왔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종가가 또 186,500원입니다. 그쵸? 그 다음 캔들. 도전 캔들. 186,500원. 30분 봉입니다.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다음 캔들 보면 종가가 186,5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설정해 드렸을 때 물론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확인이 안 되죠. 그럼 지금 모습을 봤을 때 그래 네가 얘기했던 부분이
오랫동안 지켜줬구나. 중요하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캔들이 깨져. 그러면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깨지고 나서 어떻게? 다음에는 저항이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볼까요? 다음 캔들 보겠습니다. 고점 186,500원. 정확하게 고점이 어떻게? 저항이 됐죠. 그리고 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윗 상단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중요하다. 어디가? 이 라인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장 어제죠. 어제 개파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최저가가 17만 9천 원입니다. 바닥권의 최고 상단이 얼마죠? 제가 설정한 게 17만 9천 원입니다. 지지합니다. 밀리죠. 밀리지만 다시 어떻게 끌어올립니다. 시가하고 종가 도지형 캔들 19만 9천 원, 17만 9천 원, 또 17만 9천 원. 시가와 종가,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또 17만 9천 원, 또 17만 9천 원. 뭐가? 시가와 종가, 도지형 캔들. 도지형 캔들 나오면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 다음 캔들 저가, 최저가가 어디? 네, 17만 9천 원.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중요한 손절,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는 확인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형 캔들 최저가가 17만 9천 원. 다음 캔들 17만 9천 원. 다음 캔들은 어떻게 돼? 종가가 17만 9천 원. 그 또 다음 캔들 종가 17만 9천 원. 자, 여기에 대한 부분 확인했고요. 여기에 대한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뭐라고? 아니, 줄을 이렇게 거미줄처럼 쳐놓고 여기에 안 걸리는 게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SK바이오팜만 맞아서 제가 이것만 강조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간격을 제가 이렇게 넓힌 이유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종목만, 이 시간만 우연찮게 맞아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수천 명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종목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 간격이 뭐죠? 이렇게 뛰어넘는다. 쉽게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가가 17만 9천 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밀립니다. 밀리니까 어디를, 최저점이 얼마죠? 17만 8천 원입니다. 중심에 어디? 제가 설정한 17만 8천 원이에요. 거기를 지지하고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종가가 얼마? 예. 이 중간 라인, 그러니까 저항이 생겼다는 얘기죠. 저항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빠지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다음 캔들입니다. 최저점이 어떻게? 그 다음이 17만 7,500원의 최저점을 찍었어요. 근데 종가가 얼마죠? 네, 17만 8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다음 캔들 지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자, 시가가 17만 8천 원에 대한 부분이 지지가 됐죠. 그죠? 그리고 뺐다가 올라온 게 고점이 17만 8,500원. 이해되십니까? 저항이 생기는 부분과 지지를 해주는 자리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봉상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살짝 밀렸죠. 근데 분봉상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지를 해줘야 하는 자리에서 2에서 5%, 3% 이렇게 어느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분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지지는 해주고 있다. 그럼 총 정리를 해보면 지지를 해주고 다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수급이 어떻게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확인해야 된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확인. 자, 확인이 도대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라인인데 수급, 그쵸? 이거 어렵습니까? 주식에서 이렇게 많은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파악하고 그 기준자리를 잡는 것과 그 기준자리에서 수급을 확인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데 일단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확인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네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그래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네가 생각한 게 좀 정확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방 하방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걸 원합니다. 자 SK바이오팜 이렇다 재료 기업 뭐 만들어서 어떻게 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면서 어떠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러면 호재성만 늘어난다. 임시적인 이러한 하락 그리고 잠깐의 실적에 대한 하락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주가는 나중에 수십 프로 빠지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그거의 선택이에요. 그런 유창한 말을 제가 못해서 안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못하는 건 맞아요. 예, 못하는 건 맞습니다. 왜 못하냐면 말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 재주도 없고 그걸 못해요. 근데 못하고 안 하고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의 영향이 크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방과 상방에 대한 부분보다는 바로바로 대응해주고 거기에서 끊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끊어간다는 게 매도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분과 구간에 대한 이렇게 끊어서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에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일단은 이 기준에서 밀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분봉상에서 확인되셨죠? 크게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거나 수급에 대한 부분 확인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밀리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